반갑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주일 다 밀려서 마감이 됐는데요.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용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눌린 이후에 지지선이 확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일단은 하락세로 전환이 된 오전 시점 대비해서 오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전체적인 모습들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지선이 확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그냥 횡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소폭 더 내리더라도 상관없겠고요. 추가 상승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의 시장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역은요,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게 되면서 부담감이 조금 커지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연기금이 후반부에 갑자기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주들을 받쳐주기 시작했죠. 연기금과 외국인은 매수의 그런 어떤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들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주 쪽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지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 중반까지는 일단은 어쨌든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냥 횡보가 되거나 소폭 하락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늘이 지났으니까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2980포인트 정도 또는 그 아래쪽에 21선 지나가는데요, 2968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아래까지 밀린 이후에 위쪽으로 양봉을 만들어 줬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3000포인트로 회복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한 0.5%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만들어집니다. 현재 시점은 일단 이렇게 주가 하락한 모습이지만 양봉 마감이 된 거고요. 추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지지선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한다, 이 부분은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또는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 같다라는 어떤 미리 전망을 해보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점권에서 바닥을 가는 거, 저점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위치가 더 중요한 것은 이평선에 모여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 위쪽 3100, 3150에서 저항대가 한 번 더 지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걱정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치고 나가는 모습, 지금 당장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은 지지선 확보가 됐고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 1000포인트 때 마감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죠. 양봉 만들어주고 나 여기가 지지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수급에서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좀 나눠서 한 것 같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3시, 2시 정도 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네요.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코스닥 쪽을 받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연기금이 2시경부터 치고 들어가면서, 야, 너는 코스닥으로 가, 나는 거래소로 갈게, 이렇게 해서 대형주로 받아주는 그런 형태. 자, 지수가 일단은 더 빠지는 것을 방어해주겠다라는 어떤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연기금 입장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 지수 저점입니다, 더 밀리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의도도 깔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그동안 이제 매수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섰는데, 지금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연기금이기 때문에, 연계금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일단은 오늘 시장을 받아준 주역,
오늘 시장을 받아준 그런 좀 고마운 존재, 이런 정도는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기금. 네, 평소에 좀 일찌감치 좀 받아주지 그랬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잘하고도 욕먹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연기금이 받아줘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유지가 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좋았을 거예요. 이제 시총 상위권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됐죠. 77,000원까지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총 4위권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그냥 많이 빠져서 끝났고요. 배터리 쪽이 좀 많이 빠졌네요. 삼성 SDI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반면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네,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반등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버텨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자리 버티고만 있다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다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는데, 다시 기어 내려와서 지금은 또 지지선 때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백신, 뭐 치료제 이런 쪽에 움직임들이 좀 좋지 않았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NC소프트 게임주 쪽에서 조금 하락세가 좀 있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근데 썬데이토즈는 오늘 그냥 상승세 잘 유지가 됐어요. 오늘 장중에 4.9%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죠? 수급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임주라고 해서 다 내려간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 지금 보면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종일 괴롭혔던 게 바로 은행주 쪽의 수급이었죠. 은행주도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지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KB금융도 오늘 양봉 마감이 되면서 마감에서는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별로 좋지 않죠. 위메이드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61선에 대한 지지 반등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바락 같은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업황이 좋고 뭐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이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일단은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걔네들 쪽으로는 관심이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뭐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짜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계속 꺾이고 있다는 모습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보다도 지금처럼 고점대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세가 꺾이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LNF, 그 다음에 천보 이런 기업들 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가 또 그렇게 좋은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 거래소 쪽보다도 코스닥이 훨씬 더 나쁜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소 쪽이 좀 더 많이 밀렸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비슷하게들 밀려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매 동향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죠. 오늘 기관 쪽 움직임은 인버스, 네, 주가 하락 쪽에 대한 베팅을 했는데 누굴까요? 금융투자겠죠? 금융투자가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좀 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순매도 많았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2차전지 뭐 이런 쪽 다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 카카오 이런 것들 매도를 좀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인버스를 제외한 매수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는 지금 시장을 하락 전환 또는 추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연기금은요, 삼성전자를 팔긴 했습니다. LG화학 이런 것도 팔긴 했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나 네이버, LG, 카카오페이 등등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이제 순매수가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매도는 삼성전자, LG화학이 집중되었지만 매수는 그래도 골고루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다라면, 연기금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면, 조금 더 시장이
플러스로 더 가깝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이닉스 매수 확인했는데 조금밖에 안 샀다는 거, 이 부분은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지금 인버스 쪽 매수가 많은 편이고요. 삼성전자에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투신 쪽도 갖다 팔았군요. 네,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애들이 누구지? 금융투자. 그렇죠. 여기서 팔았고요. 연기금이 팔아서 1,000억 원대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요 정도 매도가 있었다. 그래서 기관 총계에서 삼성전자가 1,0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외국인들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갑니다. 와, 이거 뭐 거의 저거네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위메이도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덴트, 크래프톤 등등에 대한 매수가 좀 있었는데, 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3,000억을 팔아치웠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만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네요. LG화학, LG전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LG 이노텍까지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 LG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외국인 매도를 통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000억 원을 그대로 샀다는 거, 기관들이 넘겨준 물량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흡수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또다시 저점권에서의 반등을 또 노릴 수 있는 구간.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들어와야지 좋을 텐데요. 75,000원까지만 들어오게 되면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될 텐데, 문제는 75,000원까지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시장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2,987포인트니까 아마 2,97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반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그런 상황을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자리가 다시 기회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 별로 바라지 않죠. 그냥 그런 거 기회 안 줘도 되니까 이제 그냥 쭉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수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있고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수급 동향이나 전망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종목들 들고 가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유지만 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또 오늘과 같은 그런 생각들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점 구간일 때 종목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 그대로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